박민서가 마운드에서 시속 110km의 공을 던지자 블랙퀸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대 타자는 시즌 1에서 6할 타자로 불린 송가였습니다. 박민서는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공략했고 결국 손가의 방망이를 헛돌게 만들며 삼진을 잡았습니다. 이어 타격 테스트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받아쳐 홈런성 강타를 만들었습니다. 투수와 타자, 내야와 외야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가 한 번의 트라이아웃에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는 더 볼 것도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박민서는 만장일치 최종 1순위 합격자가 됐습니다. 이 장면이 더 놀라운 이유는 박민서가 단순히 운동 감각이 좋은 다른 종목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서는 어린 시절 리틀 야구 선수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습니다. 당시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까지 보유할 정도로 타격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을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야구를 떠나 골프로 종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야구 실력이 부족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뛸 공간이 사라져 방망이와 글러브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박민서가 다시 야구장에 돌아와 시속 110km를 던지고 홈런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합격은 신입 선수 한 명의 선발이 아니라 멈춰있던 야구 인생이 다시 출발한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첫 방송된 채널 A 야구 여왕2의 트라이아웃 지원자는 총 30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구만이 아니라 펜싱, 축구, 핸드볼, 태권도, 필드하키, 테니스, 배드민턴, 창던지기, 소프트볼, 골프, 플래그, 풋볼 등 모두 47개 종목에서 모였습니다.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실제 최종 현장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은 단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처음 공지한 최종 선발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18명 가운데 15명은 탈락해야 하는 구조였고 처음부터 생존 경쟁은 극도로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시즌 1 블랙퀸즈가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민지, 김성현, 김호나, 박하얀, 송아, 신소정, 아야카, 이수연, 장수영, 정유인, 주수진, 최현미 등 원년 멤버 12명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도 시즌2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를 찾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새 선수에게 긴 적응 기간을 줄 수 없었고 들어오자마자 수비와 타격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펜싱 윤지수 축구, 강수진 핸드볼, 김설희 태권도, 엄지민 필드하키, 김나영이 나섰습니다. 캐치볼과 송구에서는 윤지수, 엄지민, 강수진, 김설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나영은 기본 캐치볼에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블랙퀸즈에 가장 필요했던 수비 능력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타격 테스트에서도 김나영과 엄지민이 정확한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김설희를 제외한 4명을 1차 합격시켰습니다. 시작부터 한 조에서 4명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의 수준이 제작진 예상보다 높았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조는 테니스와 배드민턴 선수들로 구성된 라켓조였습니다. 테니스 엄선영과 김세현, 배드민턴 김소영, 김소정, 송민지가 등장했습니다. 라켓 종목 선수들은 공이 날아오는 속도와 위치를 빠르게 판단하고 짧은 순간에 몸의 회전과 손목 힘을 집중시키는데 익숙합니다. 그 장점은 야구 테스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세 자릿수 구속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며 제구력을 보여줬고 테니스 선수들은 자세와 타이밍 힘이 조화를 이룬 스윙을 만들었습니다. 캐치와 송구에서도 큰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너무 뛰어나 누구도 탈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5명 전원이 1차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죄서는 박민서보다 먼저 시속 110km가 등장했습니다. 창던지기 출신 박보경, 김지민, 유정래와 소프트볼 선수 최혜빈이 경쟁했습니다. 김지민은 창을 던지며 길러온 강한 어깨와 폭발적인 회전력을 야구공에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퀸즈 역대 최고 구속인 시속 110km를 기록했고 강한 송구까지 보여주며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혜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은 물론 포수 자리에서 장수영과 호흡을 맞췄고 시즌 1에서 빠른 주자로 평가받은 이수영과 김민지의 기존 주전 선수들이 저지했습니다. 실직 위기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즉시 전력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조에서는 김지민과 최혜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조에서 박민서가 등장했습니다. 함께 경쟁한 선수들의 이름만 봐도 부담이 컸습니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동메달을 보유한 여자 축구 레전드 전가을,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한 김시원 플래그 풋볼 서가운이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 시선은 빠르게 박민서에게 집중됐습니다. 몸을 푸는 단계부터 공이 흔들리지 않는 깔끔한 일자 송구가 나왔습니다. 내야에서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연결 동작을 보여줬고 외야에서도 타구의 방향을 읽고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포지션만 가능한 선수가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 여러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서의 진짜 가치는 타격과 투구가 시작되면서 폭발했습니다. 윤성민 코치가 던진 공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배트를 돌렸고 타구는 평범한 안타성 궤적이 아니라 담장을 위협하는 홈런성 강타로 뻗었습니다. 이어 마운드에서는 시속 110km의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앞서 김지민이 세운 블랙 퀸즈 최고 수준의 숫자와 같은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박민서가 더 강한 충격을 준 이유는 구속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을 시즌 1의 핵심 타자 송하에게 던졌고 힘과 제구를 함께 보여주며 삼진을 잡았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면서 홈런성 타구를 만드는 타자이고 내야와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전천후 자원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를 만장일치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즌2의 블랙 퀸즈가 가장 필요로 한 조건을 한 명이 동시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투수진에 문제가 생기면 마운드에 오를 수 있고 득점이 필요하면 중심 타선에 배치할 수 있으며 수비 상황에 따라 내야와 외야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뽑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포지션을 보강하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개막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다재다능함은 훈련 시간을 줄이고 전술 선택지를 늘리는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1차 합격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박민서와 최혜빈은 가장 먼저 최종 합격을 확정했습니다. 박민서는 공수에서 빈틈이 거의 없었고 최혜빈은 소프트볼 경험을 바탕으로 포수와 수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10명을 대상으로 2차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화려한 기록보다 실전 투입 가능성을 우선했습니다. 특히 내야 수비를 세밀하게 확인했고 타격에서는 윤성민 코치가 직접 빠른 공을 던져 강속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시즌2가 단순한 예능 경기가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하는 팀 경쟁이라는 사실이 이 평가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최종 합격자로는 필드하키 김나영이 호명됐습니다. 김나영은 처음부터 모든 기본기가 완벽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넓은 공간에서 공이 움직임을 읽어온 경험과 빠른 수비 판단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블랙 퀸즈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내야 수비를 보완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작진이 예고한 3명 선발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이 새 유니폼의 주인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뛰어난 지원자가 너무 많아 구단과 다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김세현과 배드민턴 송민지를 추가 합격자로 불렀습니다. 원래 3명이었던 선발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명이 추가 합격한 것이 아니라 최종 신규 영입 인원이 기존 계획보다 2명 늘어나 총 5명이 된 것입니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가 시즌 2 블랙 퀸즈에 합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감독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308명 가운데 선별된 18명의 수준이 높았고 1차 합격자 12명 가운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최종 5명의 구성을 보면 코칭 스태프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박민서는 투수와 타자, 내야와 외야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중심 자원입니다. 최혜빈은
포수 수비와 도루 저지, 안정적인 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나영은 내야 수비와 운동 능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세현은 테니스에서 길러진 정확한 타이밍과 스윙 능력을 갖췄습니다. 송민지는 배드민턴 선수 특유의 빠른 반응과 송구 능력 세 자릿수 구속의 제구력을 보여줬습니다. 5명은 같은 장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블랙 퀸즈의 서로 다른 약점을 채우는 조합으로 선발됐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즌 1 주전들의 자리가 더 이상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수 자리에는 최혜빈이 들어왔고 빠른 주자였던 이수영과 김민지의 도루를 실제 테스트에서 막았습니다. 투수 경쟁에는 시속 110km를 던진 박민서가 합류했습니다. 타선에서는 박민서의 홈런성 타구와 김세현의 정확한 스윙이 기존 중심 타자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야에서는 김나영이 새로운 선택지가 됐고 송민지는 수비와 송구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선수들에게 신입 5명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출전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블랙퀸즈에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시즌 1의 핵심은 처음 야구를 시작한 선수들이 실패를 견디며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즌 2의 목표는 더 선명합니다. 팀은 승률 6하를 향해 가야 하고 더 강한 상대와 맞붙어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신수 감독이 성장 가능성만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아니라 지금 경기에서 아웃을 잡고 안타를 만들고 실점을 막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박민서의 등장은 그 기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최종 발표 뒤 탈락자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현역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필드에 선다는 의미와 떨림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퀸즈가 오래가는 팀이 되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트라이아웃이 단순한 합격과 탈락의 장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던 사람들이 다시 경쟁의 긴장과 설렘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도 선수로서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퀸즈는 원년 멤버 12명과 신입 5명을 합쳐 17명의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시즌 이 두 번째 회차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팀의 개막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준비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가 기존 선수와 신입 선수를 어떤 조합으로 배치할지, 박민서를 선발 투수로 먼저 사용할지, 중심 타자로 쓸지, 최혜빈이 포수 경쟁을 뒤집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민서가 던진 시속 110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 하나가 시즌2의 선발 기준을 높였고 홈런성 타구 하나가 기존 타선의 경쟁 구도를 흔들었습니다. 원래 3명만 뽑으려던 계획이 총 5명 영입으로 바뀐 것도 이번 트라이아웃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리틀 야구 홈런 기록을 남기고도 팀이 없어 야구를 떠나야 했던 박민서가 블랙 퀸즈의 새로운 에이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신입 5명의 등장으로 시즌 1 주전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시즌 2의 경쟁이 첫 경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